안녕하세요, 친구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돈과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조금 나눠볼 건데요.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하죠. 이제 좀 정립되어 있는 어떠한 형식된 이렇게 딱딱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가 쓴 글입니다. 옆에 있는 글은요. 지난번에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돈과 재테크 이야기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제 뭐 현금 흐름의 4분면에 대한 내용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내용도 이제 돈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쓴 글을 토대로 우리 이제 아무 말 대잔치로서 지구 씨가 좀 더 좋은 내용을 좀 쏙쏙 잘 이해되게끔 이 글을 여러분들한테 뭐 운전하시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출퇴근하시거나 버스 안에 계시거나 아니면 근무하시다가 좀 쉬시거나 그럴 때 좀 좋은 내용이 되시라고 제가 이렇게 녹음하는 녹화이자 녹음이죠. 그냥 틀어놓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조금 찍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제목은 뭐냐면 파이프라인 이야기야. 파이프라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부제목이 뭐냐면요. 시스템 형성과 절대 시간의 중요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스템 형성과 절대 시간의 중요성이에요. 뭐 제목을 보고서도 아 그래 저거 저 말이구나라는 거를 유추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도 우리 붓박 아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옮겨봤어요. 제가 여기다가 옮겨봤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옛날 옛적에 작고 기이한 마을이 하나 있었단다. 그곳은 참 살기 좋은 마을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지.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마을 장로들은 날마다 마을에 물을 날라줄 사람을 구하기로 했다. 두 사람이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섰지. 그리고 장로들은 두 사람 모두와 계약을 했어. 약간의 경쟁을 허락한다면 가격도 낮추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계약을 따낸 첫 번째 인물은 에드라는 사람이었는데 즉시 달려나가 잘 만든 강철 양동이를 두 개를 샀지. 그런 다음 2km나 떨어진 호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나르기 시작했단다. 그러자 즉시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어.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개의 양동이로 열심히 호수에서 물을 퍼날랐다. 그러곤 그 물을 마을에서 만든 커다란 콘크리트 탱크에 가져다 부었지. 매일 아침 에드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온 마을 사람들이 물을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했단다. 일이 좀 힘들긴 했지만 그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과 자기가 이 독점적인 사업을 따낸 두 사람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이 좋았지. 두 번째로 계약을 따낸 인물은 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한동안 모습을 감추고 보이지 않았지. 몇 달 동안이나 말이야. 그래서 에드는 무척 기뻤어.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었으니까 말이야. 양동이 두 개를 산 에드와는 달리 빌은 사업 계획을 짜고 회사를 만들고 네 명의 투자자를 구하고 자기 대신 일을 해줄 사람을 구했단다. 그러곤 반년 뒤에 건설팀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지. 빌이 데려온 사람들은 그대로 1년 동안 마을과 호수를 연결하는 크고 두꺼운 스테인리스 송수관을 건설했다. 마침내 송수관을 작동하는 날 빌은 자기가 제공하는 물이 에드의 물보다 더 깨끗하다고 선언했다. 빌은 마을 사람들이 에드에게 물이 더럽다고 불평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 또 빌은 자기가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 종일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지. 에드는 평일에만 물을 공급했어. 주말에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마침내 빌을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물을 에드보다 75%나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했다고 선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 즉시 빌의 송수관 끝에 달려있는 수도꼭지로 달려갔지. 에드는 빌과 경쟁을 하기 위해 즉시 물값을 75%로 낮추고 양동이를 두 개 더 산 다음 양동이에 뚜껑도 달았단다. 그러곤 이제 양동이를 한 번에 네 개씩 운반하기 시작했지. 이제 헤라클레스가 된 것 같아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두 아들까지 고용해서 주말과 야간에 일을 시켰지. 아들들이 대학에 가게 되자 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빨리 돌아와야 한다. 이 사업이 언젠가는 너희들께 될 테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두 아들들은 돌아오지 않았어. 결국 에드는 직원들을 고용했고 노조 문제를 겪어야만 했다. 노조는 더 많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요구를 했고 양동이를 한 번에 하나씩만 운반하겠다고 말을 했지. 한편 빌은 이 마을에 물이 필요하다면 다른 마을에도 물이 필요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는 사업 계획을 다시 짜서 신속하고 대량 공급이 가능하며 가격은 낮고 품질은 높은 그의 물 공급 시스템을 전 세계 마을에 팔러갔지. 빌은 물 한 양동이당 겨우 1센트밖에 못 벌지만 대신에 매일 수십억 양동이의 물을 배달한단다. 그리고 그가 일을 하거나 안 하거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은 매일 수십억 양동이의 물을 소비를 하고 그 돈은 모두 그의 은행 계좌로 들어가게 되지. 빌이 개발한 송수관은 마을에 물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거야. 빌은 그 뒤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단다. 하지만 에드는 평생 동안 열심히 일만 하면서 영원토록 경제적 곤란을 겪었지. 자,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다. 이게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 안에 나온 내용이에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밑에 내용을 딱 이렇게 보시면 이 브루노라는 사람이 에드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파블로라고 하는 사람이 빌이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루노는 바로 그 즉시 이제 물 웅덩이에서 양동이 두 개를 들고 그 즉시 바로 날랐어요. 왜? 즉시 일을 하게 되면은 바로 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는 몸으로 부딪힌 거죠. 반면에 빌은 몇 달 동안이나 잠적해서 보이지 않았고 시간을 투자를 해서 자기가 이 일을 단순히 내가 내 몸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한 게 아니라 생각을 한 거죠. 아, 내가 이 일을 하나를 해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물 양동이를 내 몸은 하나고 내가 물 양동이 할 수 있는 내 시간은 한정적인데 내 시간 자체를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은 좀 시간을 내가 너무 좀 낭비하게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좀 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팀을 데리고 와서 투자자도 찾았고요. 건설을 해서 연결을 했죠. 파이프라인으로. 그러니까 한번 연결해 놓으니까 어때요? 연결하는 그 동안에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한번 연결하고 나니까는 이제는 깨끗한 물을 더 싼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직접 물 양동이를 길지 않아도 한번 연결해 놓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의 이 이야기에서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큰 포인트는 바로 이 굵은 글씨인데요.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자본적인 한계가 느껴졌을 때 나는 과연 곧바로 돈을 쫓으며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의 시스템 형성을 위하여 절대 시간을 채울 것인가? 입니다. 여기 이제 임으로 보여갖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이 그런 거죠. 아, 나 지금 돈이 좀 모자란데 내가 돈을 조금 더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내 몸을 쓰는 거예요. 하나 일을 더하고요. 또 하나 일을 더하고요. 또 하나 일을 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내 몸은 몇 개? 한 개. 내 몸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돈을 쫓으며 곧바로 일을 하는 건 바로 누구 같은 사람? 에드 같은 사람. 물양동이 두 개를 들고 길어서 옮기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밑에 있는 나만의 시스템 형성을 위해서 절대 시간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바로 물량등으로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은 한정적이고 나라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데 내가 자본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지금 내 이 상황에서 내가 앞으로 안정적이고 내가 나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그 생각을 했고 절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공부와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이 글 쓴 거, 여기 옆에 있는 글 쓴 거 있잖아요. 이건 제가 주식 카페 중에 함께하는 투자 카페, 함투라는 카페예요. 제가 이제 스텝으로 지금 있는 곳인데 거기다 글을 올린 거를 그대로 올린 건데 주식 투자 쪽에서 많이 이제 좀 편중돼서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요. 그냥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글 자체는 좀 주식 투자 쪽에 좀 편중돼 있다라고 하는 걸 좀 감안해서 좀 봐주세요. 쓴 글을 보면 내용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포인트는 제가 좀 제대로 짚어드린 것 같아요. 이 위에 있는 바로 이 두 가지 포인트요. 제가 가진 직업 자체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이제 보험 설계라는 거, 재무 설계라는 걸 하게 되면 하루가 아니죠. 한 달에 만나는 사람만 해도 20명이 넘고 30명이 넘어요. 새로운 사람들을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가 다 다른 상황과 여건을 처하겠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갖고 있는 목적을 부합하는 소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 사람들이 버는 소득에 있어서는 좀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다수 한 180에서 300만 원 사이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20, 30대의 경우에서는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본인이 버는 소득에서 최대한 줄이고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에만 국한돼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버는 소득에 있어서 최대한 줄이고 쓰지 않는 것 자체에만 내가 돈을 이 자본적인 한계를 내가 극복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 극복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줄이고 쓰지 않으면서 플러스 알파로 내 몸을 써가면서 일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얘를 투잡이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니면 연봉 협상이라든지.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매일같이 일을 한다. everyday work죠. 매일같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을 더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제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써있죠. 연봉 협상이나 아니면은 직업을 하나 더 가질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대리운전이라도 하나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편의점 알바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과외라도 하나 더 해야 되나? 뭐 이런 대답을 제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대답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나만의 시스템을 형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 생각까지 도달하지를 못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이 금융 지식 부분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이건 통계청에서도 나온 건데 통계청인가 이것도 딴지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계청인가 아니면 통계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금융 지식에 대한 이 수준은요 너무나도 낮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돈을 더 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뭐만 생각해요? 위에 있는 연봉협상 투자 아니면은 적금 여기까지만 생각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1차적으로는 그 방법을 모르고 또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긴 하지만 그러니까 필요성은 알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가 뛰어난 무엇인가를 하고 있게 되었을 때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글에서는요.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나만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죠. 그래서 투자로서 자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 되기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건 일반 직장인들, 일반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는 얘기긴 해요. 왜? 사람이 제가 이전에 있었던 거 현금으로 4분면 기억하시죠? 거기에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밸런스를 맞춰서 투자라는 것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 투자라는 것에는 주식 투자도 있고 부동산 투자도 있고 경매도 있을 것이고 펀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반 직장인으로서 개미 투자자라고 하죠. 하기에 가장 적합한 내용은 주식 투자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주식하면 패망한다. 1억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억으로 투자하면 됩니다. 그럼 1억이 되죠. 이런 내용을 많이 보다 보니까 주식 투자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요.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거. 저도 맨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실상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를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기간이 거진 한 이제 2년 이상,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씩 막 이렇게 막 차트도 보고 막 공부도 하고 이제 스승님이 있죠, 지금은. 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을 깨우치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특히나 직장인 같은 경우는 욕심만 내려놓으면요 그냥 그거죠.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판다. 이것만 지키면 돼요. 남들은 공포심에 팔지만 나는 그때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들은 올라서 더 사지만 나는 그때 판다. 그러니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라는 말이 되게 통용적으로 말을 해서 누구나 다 당연하게 느끼긴 하지만 그 말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천을 안 한다는 거죠. 왜? 탐욕, 욕심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글에서는요 어떤 것에 대한 내용이냐면 나의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나만의 시스템을 형성을 하는데 그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면 투자로서 자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 자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사람의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본 수익은 누가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자금이, 나의 비중, 내가 갖고 있는 이 돈 자체가, 목돈 자체가 그 돈이
주식 종목으로 투자가 돼서 그 종목이 돈을 더 불려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돈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내가 기준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이 기준을 잘 알려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나의 욕심을 좀 줄이고 좀 시간을 조금 더 갖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낮은 가격에 저평가됐다고 생각을 했었던 바로 그 종목에 매수를 해서 내 본업에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주식에 대해서 내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본업에만 치중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 이게 절대적인 시간을 투자해서 나만의 시스템을 형성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 주식 투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을 꼭 써야 된다라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약에 모를 경우에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연봉 협상이나 투자 이런 부분에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식 투자에는 절대 시간을 투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하게 되면 돈을 벌게 해주는 것은 나의 노동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굳이 주식 투자에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용하지 않아도 난 그냥 사놓기만 하면 돼. 사는데 1초도 안 걸려요. 1초는 좀 오바고 10초도 안 걸려요. 그냥 딱 MTS나 HTS 딱 켜고요. 그다음에 매수가 설정하고 시장가든 보통가든 걸어놓고 그냥 매수 버튼 누르게 되면 딱 주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는 거는 오래 안 걸린단 말이야. 근데 그 기간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 기간 동안 내가 뭐 해요? 안 한단 말이지. 나는 내 본업에만 시간을 보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알아서 주식 종목 안에서 내려가든 올라가든 내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있다면, 뭐 1차 저항이든 2차 저항이든 3차 저항이든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까지 가만히 잘 대기하면서 본업에 투자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야 되고. 근데 일반 직장인분들은 그냥 돈을 벌고 싶은 욕망만 가득한 거예요. 돈을 벌고 싶은 욕망만. 특히 함정 카페 엄청 많거든요.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종목 좀 주세요. 저 초보인데 뭐 고수분들 저한테 이거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는 어떤가. 이미 종목을 또 물리고 왔어. 물려갖고 와갖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고 할게요. 삼성전자인데 제가 지금 어디 평단에서 어떻게 물려있는데 이거 더 오를까요? 고수분들 답안 좀 주세요. 누가 알려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요. 사회에서는요, 전문직이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 퍼포먼스를 충분히 이끌어내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 투자라는 부분에 있어만큼은 그냥 해요. 그냥 합니다. 자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 공부를 하면서 절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잘못된 방식으로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있죠. 잘못된 방식으로의 공부. 주식 투자를 뭐로 배워요? 책으로 배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한번. 그 책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자신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책 한 권에다가 그렇게 쉽게 담을까요? 과연? 그걸 한번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거든요. 그걸 한번 잘 생각해봐요. 그리고 그 잘못된 절대적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잘못된 시스템의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적인 시간을 올바른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시간을 투여해야 된다. 이것이 관건이죠. 다시 한번, 절대적인 시간을 올바른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시간을 투여해야 된다.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도 되죠. 자, 투자라는 것은 나의 노동적인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나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주식이라는 거 가장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 주식이라는 게 나의 시간을 초월하는 데까지에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이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와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구와 공부를 해서 나의 올바른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인데, 이 올바른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시스템을 형성하면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을 올바른 시스템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있죠.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하는 거. 주식 투자는 내가 벌어들이는 노동소득, 내 옆에 써있죠. 나의 시간이 투여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시간적 산정가치, 뭐 최저시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만원, 3만원이 될 수 있어요. 시간당. 그 차이가 되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나의 시간적 한계를 극복해줄 수 있는, 직장인으로서 훌륭한 시스템을 형성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의 근본은 돈을 벌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투자로서의 시스템이 형성이 된다면 내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소득을 발생시키는 거죠. 주식 종목에서의 소득 발생도 시간적 한계를 극복해서 자본소득을 발생을 시킨다. 이 말 이해되시죠? 돈을 번다라는 거죠. 하지만 잘못된 시스템의 형성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나에게 손실을 안겨줄 수가 있고 나의 자본소득 창출은커녕 나를 나락으로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고점 매수해서 이제 뭐 불타게라고 하죠. 막 상한가 갈 것 같아. 막 15% 올랐어. 막 VI 걸리고 막 오르는데 고점 매수 그래 이거 더 가겠다. 5%만 오르면은 나의 수익이다. 샀어. 바로 땅. 뭐 그런 거죠. 따라서 올바른 시스템의 형성을 위해서 올바른 시스템 형성을 구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해야 하고요. 실전에 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연구와 공부를 하는 시간. 내가 자본금 1억이 있어도 내가 1억을 가지고 2억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도 200만 원을 만들 수 있어야 되죠. 이 말 이해되시죠? 1억을 가지고 2억을 벌고 싶다. 2억을 벌 사람이 될 것 같다, 내가. 그렇다면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썼던 접근 방법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게 금액이 크다고 해서 내가 사는 종목은 똑같고 내가 만약에 나중에 1억이 있어서 2억을 만든다고 해도 내가 100만 원을 200만 원을 못 만든다면 내가 1억으로 2억 내가 못 만드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맨 처음에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검색을 했죠. 근데 진짜 제가 이제 함투를 많이 홍보할 거예요. 함투라는 이 공간에서는요. 정말 많은 양질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특히 주식 초보분들이 자본 수익을 이제 형성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촬영해서 이제 올려드릴 건데 진짜 좋은 내용들, 진짜 알짜배기들은 진짜 한번 와서 한번 봐보세요.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올바른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2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시간만큼은 자본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돈을 단순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자본 수익을 벌 수 있는 나를 만드는 시간. 노동 수익을 발생시키는 내가 아니라요. 자본 수익을 벌 수 있는 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자본이 1억이 있다고 5천만 원이 있다고 그 돈을 온전히 몰빵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보주, 테마주, 급등주 등으로 넣어서 거기서 소득을 발생시킨다면 만약에 거기서 상한가 먹었어. 정말 운이 좋아서. 그걸 바로 초심자 행운이라고 하죠. 그러면 나한텐 잘못된 시스템이 있는 거야. 이거 사면 대박이다. 내가 1억에서 30% 먹어서 3천만 원 벌었어. 나는 역시 될 놈이야. 그래서 1억 3천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보주에 넣습니다. 바로 뭘 맞아요? 마이너스 10%. 기다리죠. 마이너스 15%, 20%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게 그 수익에 대한 달콤함이요. 이 시스템 자체를요. 완전 어그러버려요. 완전 어그러버려요. 그래서 돈 한 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버려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버립니다를 보고 중요해버려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이 돈 자체는요. 시스템 형성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는 나의 수익 자체를 나의 계좌를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돈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나의 노동 시간을 투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의 노동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나의 시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소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자본소득과 시스템 소득에 대한 인지죠. 자본소득과 시스템 소득에 대한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촬영했었던 현금 흐름 4분면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소득을 발생시킴에 있어서 바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시스템을 형성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을 써야 한다. 이게 바로 이 글의 주제 중에 하나였죠. 파이프라인 만드는 거. 빌과 에드의 이야기. 파이프라인 만들었던 거. 그래서 그 파이프라인 마인드는 그거 자체를 주식시장에 뭐라는 거냐면 나의 계좌에 ATM기 라인을 팍 꽂아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런 걸 쓰면 그런 분들이 있어. 진코치님, 그래서 진코치님 주식 잘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수익 나거나 손실 나거나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함도 카페 오면 다 올려놓으니까 한번 와서 직접 보고 검증을 하세요. 구레이라는 아이디를 치면은 나와요. 뭐 그게 제가 뭐 절대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은 아닌데
뭐 완전 못해갖고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런 거 아니라 저도 당연히 지금 배우고 있어요. 멘토님 중에 힘쟁이님이라고 제 스승님이시거든요. 아주 멋진 분이세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지금도 배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직장인 분들이 스윙으로 뭐 한 10일이든 20일이든 한 3개월 정도, 1개월에서 3개월이든 이렇게 가져가는 종목들은 제가 잘 추천이란 말을 쓰지 않을게요. 공유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거는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도 잘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돈을 잃지 않고 잘 벌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3번 올바른 시스템을 형성하는 기간 동안에는 자본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 번 더요. 올바른 시스템을 형성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자본소득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본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게 이 글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글이 이제 도움이 된다면 다음 글에 이제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서 올바른 시스템 형성하기. 올바른 시스템 형성하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절대 시간. 절대 시간을 뭘 해야 되냐고? 연구와 공부. 그럼 연구와 공부를 어떤 걸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주식 투자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함투 쪽에서 많이 함투와 스탁 포인트 쪽에서 이제 많이 그 강의라든지 강의료도 되게 저렴해요. 진짜 해자야. 해자급 이 정도면은 막 3만 원, 만 원 막 이래요. 진짜. 근데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의 계좌 자본 수익을 증식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내용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무료로 글 써주는 여기 이제 함투의 이제 대장님이신 게임조아님께서 글 써주시는 것 중에 몇만 개가 있어요. 글이 몇만 개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써주신 거는 몇만 개가 있는데 그거를 다 통달한다면 진짜 여러분들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무조건 실전이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주식 투자 부분에서 이제 올바르게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은 제가 다시 글을 쓰긴 하겠지만 이제 뭐 유튜브에다가 돈과 재테크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올려드리긴 할 거예요. 실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내용을 해야지 이론적인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론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진짜 내가 직장인으로서 재테크적인 부분이 완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많이 다루고 싶어요.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아닐까? 그런 부분이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노동 수익으로서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내가 목돈이 있어. 내가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돈을 내가 조금 더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내가 잘 구성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 조금 궁금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부동산이나 경매 이런 쪽에서는 저는 취약해요. 그렇게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모르면서 안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식이나 펀드나 변액 운용이라든지 변액보험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많은 좋은 내용을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번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서든지 간에 이런 좀 절대적인 시간에 대한 중요성은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어 회화를 배울 때도 그랬고요. 보험 설계, 재무 설계를 배울 때도 그랬고요. 주식 투자를 배울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 시간에 대한 중요성 이렇게 카페에 계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좋은 댓글들을 이러면 또 힘이 나죠.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조금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좀 힘이 날 것 같아요. 알겠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